반갑습니다. 이성규입니다. 네. 이번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뭐 국민 여러분도 굉장히 놀랐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더 아쉬운 거는 이합주 11월 7일에 경찰에 사고 원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사고 원인이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말로 사고 원인이 정말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인하 방지망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유소라는 그 개념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그렇습니다. 저유소가 뭐죠? 말 그대로 저유소, 유류를 저장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어디 유류냐면은 정유 공장에서 생산된 이 유류를 밑에 지하에 있는 송유관을 통해서 이 저유소 안에 있는 탱크에 저장해 놨다가 이 저장된 유류를 이제 유조차에 의해서 주유소에 배급하기 위한 임시 저장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유소는 많이 봤는데 저유소가 이렇게 인근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저유소가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서 좀 놀랐는데 저유소가 전국적으로 107군데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자료를 이번에 국감 자료를 보니까요. 107군데에 1945개 탱크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각 시도에 한 100개 이상에 있다라고 평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유소가 많이 있네요. 근데 이 저유소의 탱크, 그러니까 저유소 안에 있는 탱크, 탱크 안에 지금 이제 불이 난 건데 그렇죠. 이 탱크가 작은 게 아니라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굉장히 큰 탱크더라고요. 이번에 사고가 난 탱크는 몇 리터 정도 휘발유가 들어있는 440만 리터가 들어있어요. 440만 리터요. 440만 리터는 가늠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양일까요? 약간 많기는 많다는 400만 리터로 보자면 어느 정도 될까라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도로에 한 번씩 다니는 그 위조차 있죠, 탱크. 그죠. 기름을 싣고 달리는. 그게 지금 10,000리터입니다. 10,000리터. 그럼 그게 400대. 네, 400대. 와, 그러면 이게 차를 주유하면 얼마나? 소형차로 하면은 소형차가 약 한 50리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약 8만 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그 탱크 옆에 또 사실은 또 다른 탱크가 또 여러 개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이 이어 붙어서 대규모의 폭발로 이어졌다면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탱크가 고향에 있는 게 지금 14개 탱크예요. 14개나 있어요. 근데 큰 건요 980만 리터. 약 1,000만 리터 탱크도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불이 붙지 않은 건 그나마 그렇죠.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연쇄적으로 불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정해 본다면 충분히 불 쓸 수 있었는데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죠. 근데 인근 지역에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고향에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또 아쉬운 게 이번에 그 국감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인천에 보면은 240m 떨어진 아파트. 그러니까 저유소에서 240m의 아파트가 있어요? 네. 와. 근데 그 아파트가 몇 세대냐면 1,400세대예요. 240m. 굉장히 가깝잖아요. 정말. 근데 더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부산에. 부산에 2,000세대, 1,400세대. 여기인데 170m예요. 그러면 대규모의 폭발 사고 일어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굉장히 위험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100m 근처도 접근을 못했어요. 그 화재 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가까이 있는 저유소에 정말 화재나 폭발이 난다면 정말 대형 인명사고, 정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400만 리터가 이제 타면서 나오는 이 물질들,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에 좋은 물질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관하면서 유증기가 발생을 하고요. 석유를 보관하면서 탱크 안에 있는 것도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보관할 때 나오는 유증기, 유기성, 뭐 휘발성, 유기성 화합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물질도 포함해서 또 불이 날 때도 굉장히 좋지 않는 이런 벤젠이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하죠. 아니 그러면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상시에 그 저유소에 기름을 넣고 뺄 때
유증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물에서 수증기 나오는지는 아는데 네. 기름에서 유증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전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휘발유 기름 자체가 휘발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체로 빨리 변한다고 해서 휘발유거든요. 네. 그래서 온도가 높거나 또 휘발유 자체가 유동성이 있을 때 뭐 기름을 넣었다 다시 뺐다 할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난 하루 전날도 기름을 넣었었어요. 아, 그 탱크 안에, 사고가 난 그 탱크 안에 기름을 주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많이 없었던 나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증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화재가 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조금씩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경찰의 발표는 이제 유증기 때문이 아니고 네. 좀 다른 곳에 원인이 네.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그 사고 원인을 보면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노란 부분 있죠. 네. 이게 계란처럼 좀 둥그스름해서 이게 큰 400만 리터가 들어가 있는 탱크입니다. 아, 이번에 이제 불이 난 네. 탱크. 탱크를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보면은 밑에 휘발유가 있죠. 그렇죠. 탱크니까 당연히 휘발유가 담겨 있을 거고. 휘발유가 담겨 있고 여기서 물결 무늬처럼 올라가는 게 있죠. 5개 빨간색으로. 이게 유증기입니다. 휘발유를 저장하면 유증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나오지만 그러면 나오면 유증기를 탱크 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아, 빨간색 부분이 네, 막이군요. 네, 막입니다. 여기서 도면상에서는 뭐 플로팅 루프 돼 있는데요. 편의상 유증기를 막는 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지붕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왜 둥둥 떠 있냐면 유증기가 발생하면 유증기 압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 압력에 의해서 양이 많으면 위로 올라가고 적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못 가게 이 막이 있는데 이 막이 만약에 부실하면 유증기가 다량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막아주니까. 네, 이 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탱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증기를 막는 이 빨간 부분 막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의 발표는 이 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언급이 없으면서 여기에 지금 갈고리만한 2개 있죠. 네.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유증기 막는 막이 100% 유증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질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움직여야 되니까. 약간 쿠션이 있는 우레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 유증기를 잡아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흘러나오면 위로 나오면 이걸 바로 공기 중으로 배출시켜야 됩니다. 네. 이게 환기구예요. 양이 많이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환기구가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네. 그래서 조금 나오는 일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기구를 통해서 바로 배출시켜야 됩니다. 원래 외국의 도면 보면 유증기 나오는 이 그 환기구통 있죠. 이게 2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조금 나오더라도 배출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디 이 유증기 자체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폭발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 발표는 환기구 내에 인화 방지망이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한번 봤어요. 도면에 보니 이 도면은 제가 요약한 도면인데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자료를 입수한 자료를 제가 요약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갈고리의 옆에 뭐로 써 있냐면 오픈 벤트 써 있어요. 개방된 환기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하고 W. 버드 스크린 써 있거든요. 버드 스크린 말 그대로 새망입니다. 따뜻할 때 뭐 겨울에나 여름에 새가 알을 낳게 해서 이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가 못 들어가게 망을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앞에 W는 워터입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고 여기 새가 들어가지 말아야 해서 새망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인화 방지망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인화 방지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는 거죠. 네, 도면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 발표에서는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설치하면 뭐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더라도 화재 방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화 방지망이 어떻게 생기냐면 모기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모기장처럼 생겨 있는데 그 모기장 망이 구리로 돼 있어요. 그럼 구리면 더 열이 잘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리가 열을 자체 흡수해 버리니까 자기가 안고 있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화 방지망이 우리 국어로는 인화 방지인데 외국의 용어로는 방지란 말 쓰지 않고요. 프레임, 화염 있죠. 프레임 어레스트에서 화염을 잠깐 잡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잠깐 그 모기장의 구리가 열을 흡수해서 못 지나가게 한다는데 이게 잠깐 1, 2분도 안 될 겁니다. 지나가서 열을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벌겋게. 그러면 더 이상 열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인화 방지망을 설치해도 인화 방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또 인화 방지망을 너무 촘촘하게 되면 환기가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유증기를 막는 탱크 안에 이 막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문가께서는 이 탱크 안에 있는 유증기가 이제 플로팅 루트에 의해서 좀 막아져야 되는데 못 막아지고 대규모로 올라오면서 그 환기구를 좀 나오다가 갑자기 풍등이 날아들면서 불이 붙은 걸로 이제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플로팅 루프, 이나 그 이중기 막 있죠. 이중기 막이 왜 이렇게 역할을 못할 것이냐라고 추측을 해봤거든요. 네, 점검을 안 하나요?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 항목에 이 유증기 막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 보면 이중기를 막을 수 있는 막이 점검한 적이 있느냐? 점검 항목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교체한 적도 없고요. 몇 년 동안요? 그래서 이게 26년 동안입니다. 근데 정기 검사는 1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11년에 한 번 너무 한 번 하게 돼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불구하고 점검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니 26년 동안 이건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럼 부식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레탄이니까. 또 여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움직임이 있었겠습니까? 마모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유증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유증기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이제 풍등에서 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전문가께서는 이 플로팅 루트에 대한 점검, 탱크 내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말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대책 전문가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유증기 막는 막 있죠. 네. 이 막을 정기 검사를 11년이 아닌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정기 검사가 지금 11년에 있는데 지금 최소한 2,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요. 플로팅 루트의 점검을 2, 3년.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라. 라고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년까지를 최대 연한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교체를 해라. 그래서 그 하나를 제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탱크, 노란 탱크 있지 않습니까? 이 탱크가 지금 26년인데 지금 규정으로 보면 100년, 200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군요. 아니, 근데 우리 식당에서 쓰는 LPG통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몇 년 쓰면 갈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LPG 가스통 있죠? 그것도 잘 보셨습니다. 지금 정확히 그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이상 사용하면 버려야 돼요. 새 걸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탱크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 탱크도 440만 리터, 980만 되는 이 저유소 탱크도 사용 연한을 정해서 몇 년 이상 되면 교체해라 라는 그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그 아쉬운 내용인데요. 지금 유증기가 화재에 대해서, 폭발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정부나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 유증기가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증기 자체에 벤젠이나 아세톤알데히드가 굉장히 많아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백혈병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각 주유소에 있죠. 각 주유소에는 유증기 해수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유를 할 때 유증기가 나오니까
그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들이 주유소에 장착이 되어 있다. 네. 이건 다행이네요. 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저유소에 있는 탱크에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유증기가 많이 나오는 네. 거죠. 그러면 유증기가 얼마나 나오냐는 얘기죠. 그래서 유증기가 작년에 그 KBS 뉴스에서 어떤 다른 안건으로 뉴스 하는 중간에 나온 내용인데요. 1000리터를 주유하는 과정에 유증기가 10리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0.1%면. 그럼 이 탱크로 비교하면 400만 리터만 보더라도 4000리터가 유증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벤젠, 아세톤, 알데히드. 그럼 이런 회수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대형 화재가 나면 물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진화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고온에 의해서 물을 뿌렸을 경우에 물이 분해가 됩니다. 수소하고 산소가 분해돼서 그게 산소면 더 불탈 수 있는, 또 수소가 되면 또 수소가 폭발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기 때문에 물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화 약제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이 탱크를 제작할 때 설계 도면에는 네. 불이 났을 때 우리 스프링쿨러처럼 순간적으로 그 소화 약제를 발사하도록 탱크 내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작동을 안 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금 스프링쿨러는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바로 물을 분사하잖아요. 네.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동 모드로 바꿔놨어요. 아니 왜? 아니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불이 붙었을 때 바로 그냥 그거를 끌 수 있는 게 자동적으로 됐으면은 이렇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왜 안 했냐라고 이제 보니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 소화 약제가 기름 안에 휘발유 안에 들어가면 이 휘발유를 전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때 관리자가 수동으로 눌려야 되게 바꿔놨다. 그러는데 18분 동안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도록 지금 제도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하고요. 검토도 해보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봤지만 사고 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다 하더라도 위험물질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의식도 높을 뿐더러 위험장치에 대한 안전 시스템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안전장치가 보완해주는 이게 진정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걸 원어로 이야기하면 풀프루프 시스템이거든요. 어리석음을 방지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런 장치들이 포함이 됐을 때 진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한 달간 조사했던 경찰, 또 대한서울공사의 안전 전문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청, 행정안전부 이런 분들께서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과 항상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